안녕, 이하래주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55쪽 여섯째 줄부터 59쪽 끝까지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오늘도 최소 2번은 읽고 시작하는 거 맞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잘 요약해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5일째에 드디어 물고기가 노인의 미끼를 물다. 그런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물고기. 어떤가요? 적절해 보이나요? 선생님이 우리 책 처음 부분, 첫 부분, 그 앞부분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굳이 돈이 될 만한을 괄호에 넣어서 덧붙인 이유는 그동안 어떤 물고기도,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건 번역가로서 선생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아무튼 드디어 물고기가 노인의 미끼를 물었어요. 정말 행운이 찾아왔네요.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때도 때이고, 그러니까 9월에는 큰 물고기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시기도 그렇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 당기는 힘도 묵직하고 줄이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노인은 이 물고기가 꽤 큰 놈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럼 다음 내용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단어를 볼까요? 먼저 한시. 한시는 잠깐 동안을 뜻해요. 그리고 섬세하다, 곱고 가늘다, 매우 찬찬하고 세밀하다. 미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음. 몹시 자세하고 꼼꼼함. 유사시, 급하거나 비상한 일이 일어날 때. 직감,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였을 때에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암 또는 그런 감각. 질주하다, 빨리 달리다. 육중하다, 투박하고 무겁다.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은 또 어떤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 먼저 오늘 첫 번째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햇볕이 노인의 목덜미에 내려앉았다는 말은 결국 해는 높이 떠 있고 노인의 뒤쪽에서 볕을 내리쬐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뒤쪽에서 볕이 내리쬐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등 뒤로 땀이 흐른다는 말은 등에 땀이 흐른다 또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노인의 목덜미를 등 위, 그러니까 뒤쪽에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로 표현하는 거죠. 노인의 등 위로, 노인의 등 위로 뜨거운 햇볕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등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려앉았고를 내리쬐고 있었고,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리고 노인은 노를 저으며도 좋고 노를 저으면서 여기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되겠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척추뼈 그 가운데 그쪽을 등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줄기를 타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또는 흐르는 걸 느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인의 등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노인은 노를 저으면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또는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이 교정한 문장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 화면 속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잘 고쳤나요? 이 문장은 구성, 그러니까 단어 순서만 조금 변경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낚싯줄을 뒤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와 쥐고는 사이에 이 낚싯줄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왼손으로 섬세하고 부드럽게 낚싯줄을 쥐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더 낫나요? 물론 고친 문장이 좋다는 친구도 있고 원래 문장이 좋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단어 순서만 바꿔도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떠한 의미의 문장을 만들 때 조금 다양하게 문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문장을 선택해서 쓰는 거죠. 또 주어, 그러니까 이 노인을 문장 중간에 넣어보는 거예요. 앞선 강의에서는 몇 번 중간에 있던 주어를 앞으로 빼서 문장을 고쳐봤는데 이번에는 앞에 있던 주어를 중간으로 옮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섬세하고 부드럽게 낚싯줄을 쥔 노인은 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낚싯대에서 줄을 풀었다. 또는 왼손으로 낚싯줄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쥔 노인은 낚싯대에서 줄을 풀었다. 원래 문장에서 고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하죠.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럽게를 부드럽고 섬세하게로도 바꿀 수 있어요. 섬세하고 부드럽게를 부드럽고 섬세하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쥐고는을 쥐고 나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쥐고 나서. 또는 쥔 채도 돼요. 쥔 채. 낚싯줄을 쥔 채. 손으로 쥔 채.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쥔으로도 할 수 있고 쥐고는도 되고 쥐고 나서도 되고 쥔 채도 되고 이렇게 단어로 바꿔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를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너무 많이 고치면 또 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고쳐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고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또 몇 개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장력, 그리고 표현력, 어휘력, 그리고 사고력들이 계속 증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고친 그런 교정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어떤가요? 교정이 잘 됐나요? 원래의 문장과 교정한 문장을 잘 보세요. 의미가 같은 듯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문장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노인이 노를 저었고 그렇게 등 뒤로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는 의미고, 교정문은 노를 젓던 노인에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등에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는 뜻의 문장이에요. 그렇게 읽히죠? 그러니까 등에 땀이 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조금 다른 거예요. 원문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직접적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게 그냥 상황을 나열했다면, 교정문은 뭐뭐 하자, 뭐뭐 하던 구조의 문장이다 보니까 인과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된 문장이 됐죠. 실제 이 상황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상황을 묘사한 저자는 비록 9월이긴 하지만 한낮의 더위에 노를 젓는 고생이 더해져서 등 뒤로 땀이 흘렀다는 걸 묘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를 젓고 있는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서 땀이 났다기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면 교정문에서 다자를 다학고로 바꾸고 젖던을 저으며 또는 저으면서로 바꾸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뜻은 원문과 같으면서 문장은 다른 교정문이 되는 거죠. 등 뒤로를 등에로 바꾼 건 간결하고 좋아요. 그건 잘했어요. 자를 닫고 로 바꾸고 젖던을 여기를 저으며 또는 저으면서 그러면 뜨거운 햇볕이 노인의 목덜미에 닿았고 노를 저으며 또는 노를 저으면서 노인은 등에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이러면 그냥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이유와 결과가 나타나기보다 그냥 동시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목덜미에 닿자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등에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의 교정문을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과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수강생 교정문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본 것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문장 그리고 수강생의 교정 문장, 선생님의 설명이 들어간 문장, 그리고 여러분의 교정문 이렇게 함께 비교해 보세요. 오늘 교정 학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바라는 것을 미리 말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속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교재에 노인과 바다 58쪽 5째 줄에서 6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을 키워드로 말하자면 미신, 속설, 경험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새롭게 지어도 되죠. 주목 이 문장처럼 말이에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앞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이 같은 속설도 그중 하나죠. 한편으로는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신의 범주 안에 든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 인류의 긴 역사를 고려하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경우는 다분해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는 일인 거죠. 정말 바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도 바람대로 되는 경우가 당연히 존재하니까요. 어떤 경우가 더 많을지는 모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쩌다 이런 일이 맞아떨어지게 된 당사자들의 한두 마디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하나의 속설이 됐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속설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속설을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 즉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속설에서 굳이 찾자면 내가 바라는 걸 막 입으로 떠벌리기보다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배울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네요. 요즘엔 오히려 바라는 걸 직접 말로 해야 정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건 뭐 시대나 또는 각자의 성향이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혹시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 뭔지 확인해 보고 다른 부분이 틀리지 않은 내용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틀리지 않다면 생각의 폭을 넓히는 재료로 활용하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 ER에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